네, 뉴욕 증시는 나흘 만에 반락이 나왔습니다. 그간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게 되면서 안도 랠리가 형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의 긴장감을, 경계감을 조성할 만한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도 한번 빠졌는데 나스닥만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내용 좀 봐주세요. 네, 어제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이제 오늘 발표되는 것이죠. CPI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기다리면서 일단 3일간의 지금 랠리 후 어제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좀 하락폭이 좀 더 컸는데요. 다우는 지금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1.7% 하락, 그 다음에 S&P 500은 0.7% 하락했습니다. 알코아는 3% 상승했고요. 화이자는 1.3%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대부분 다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을 한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역시 조금 최근에 상승폭이 좀 더 너무 가팔랐던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조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조금 더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CPI에 뭐 영향을 받아서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상승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결국에는 뭐 내일 뭐 기술적인으로 보면은 지금 또 빠질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뭐 CPI와는 별개로 또 하락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제 EV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데 5.5% 상승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를 제시했습니다. CVS 헬스는 어제 4.5% 상승했는데요. 21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상향 조정했는데 EPS를 7.9에서 $8로 상향 조정했고요. 22년도에는 EPS를 8.1달러에서 8.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루시드는 18% 폭락을 했는데요. 17.5억 달러의 시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이키는 UBS 증권에서 실적 전망이 앞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회복세 둔화, 그다음에 공급망 차질로 인한 비용 증가, 그다음에 달러 강세 등으로 실적 전망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투자 등급은 매수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85를 제시했습니다. 선파워는 어제 7% 하락을 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현재 주가가 높아서 신중하게 펀더멘탈을 평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27를 제시했는데요. 다만 이제 현재 주가보다 지금 목표 주가가 높은데 이번 하향 조정은 당장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기보다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도이치뱅크 측에서 투자 지출 확대 예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투자 등급은 매수, 목표 주가는 64에서 $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제 발표됐는데 지난주께 18만 4천 건으로 발표됐습니다. 지금 전주보다 4만 3천 건이 줄어들었고요. 시장 예상치는 22만 건이었습니다. 지금 1969년 9월 5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뭐 일부에서는 계절 조정 문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조금 또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저번에도 이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뭐 나머지 이제 또 고용 지표가 또 비농업이 안 좋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22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청정 에너지 섹터 부분에 호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호하는 종목은 어레이 테크놀로지, 썬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 썬넌 등을 얘기했고요. 지금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생산 비용 감소로 수익성 향상이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자산운용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테마에 집중한 투자보다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도 증시는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의 전반적인 지수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 장사가 나타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워치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글로벌 IB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내년 말에 이제 S&P 500의 목표치, 지수 목표치를 4,400으로 제시했고, 지금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고, 인플레 압력은 결국에는 기업 이익률의 축소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내년도에 미국 증시 전망을 S&P 500을 4,800으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미국 증시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T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통화 정책이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4,800으로 제시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저번에 얘기했던 듯이 지금 현재 기술주의 버블이 상당하다,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다시 얘기하면서 S&P 500의 내년 연말 지수를 4,60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강세를 예측한 IB들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5,100을 제시했고, JP 모건은 5,050, 도이치뱅크는 5,000을 제시해서 상대적으로 이쪽 IB들은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소외 종목이 내년에 주도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했고, 암젠, 그다음에 햄버거 체인인 쉑쉑,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 유나이티드 항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외 종목이 내년에는 주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례적으로 지금 백악관 쪽에서 이 지표에 대한 특별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해석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멘트가 나왔고, 이제 내일 발표가 될 CPI 지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 먼저 고용 시장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적인 속도로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고용을 한 사람들의 회사에서는 자르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권고사직을 해버리면 일을 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으로 왜곡된 지표다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어떤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현재는 저는 바이든 대통령 주장보다는 현재 지금 일자리 자체가 너무 지금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하는, 항상 실업자를 깔고 가는 숫자가 1,100만 명이라는 숫자인데, 지금 고용이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거의 지금 풀로 다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잉여된 일자리 숫자가 지금 170만 개 정도밖에 없어요. 토탈적으로 보면 1,270만 개인데, 그러면 거의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에 저는 좀 반대되는 의견이고요. 항상 놀고 있는 숫자인 1,100만 명을 깔고 간다는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복귀하지 않는 한이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좀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개선인지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용 시장이 크게 회복됐다라고까지는 해석이 조금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긴축을 당길 만한 재료까지는 안 된다고 보세요? 이번에 지표가? 제 얘기를 좀 잘못 들으셨나 본데. 그러니까 거의 지금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저는 본다고요. 지금의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긴축을 가속할 것이다, 될 거라고 보시는 거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CPI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맞습니까? 이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은 지표가 이제 완성의 통계치가 나오고 나서 중고차 가격하고 석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중고차 가격은 여름 시즌에 지금 신차 대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중고차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 아직도 신차 대기 기간이 좀 계속적으로 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여름의 휴가 시즌처럼 중고차 가격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급하게 꺾이지도 않고 있어요. 서서히는 꺾이고는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유가는 당연히 지금 선물 시즌, 그러니까 WTI나 브렌트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지금 당연히 지금 최근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맞는데, 저는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60달러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또 다시 이제 하향 밑에서 70달러 한 중반에서 60달러 초반에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박스권을 또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유가가 뭐 어느 정도 뭐 인플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제 뭐 좀 많이 반영된 거는 맞는데, 저는 일정 부분에 좀 하락은 맞지만은 또 그렇게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 서비스 품목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CPI가 높았다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서비스 분야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세부 내용 보고서는 조금 더 확인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나스닥의 조정폭이 깊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뭐 많이 기술적으로 올라서 좀 그런가요? 봐야 될, 네. 지금 어제는 뭐 특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나스닥에 특별히 약세를 뭐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어요. 그쵸, 예. 지금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 시장에서도 어제 뭐 소폭 하락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은 최근에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심리가 내년에 이제 뭐 긴축으로 들어가고 금리 인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당연히 안 좋은데, 뭐 여태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은 그래서 이제 뭐 성장주 기술주에만 투자를 하고 그래서 나스닥에서 더 강했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조금 직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우 쪽에 구성된 30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다 가치주인데, 그쪽으로 그래서 좀 안전한 쪽으로 좀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도 좀 보이고요. 저는 물론 다우의 30 종목 중에 속해 있는 뭐 MS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도 쏟고 있고 뭐 좀 중복돼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뭐 전반적인 어제 뭐 특히 좀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더 약한 거는 맞고, 엔비디아 측이 조금 많이 하락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탄탄한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이며 가치주로도 평가받고 있는 뭐 MS나 애플 쪽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약했던 것으로 보면은 조금 안전한 쪽으로 좀 도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이면서도 가치주의 어떤 교집합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맷집이 강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특별히 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나스닥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뭐 루시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풍부한 유동성의 덕을 봤던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도 회피 심리가 좀 강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영향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루시드는 개별적인 재료라고 보고 있고요. 전환사채 CB를 뭐 발행을, 17.5억 네, 달러나 합니다. 발행해서 예. 이제 18%나 폭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 물론 테슬라도 한 6% 정도 약세를 빠졌죠, 기록한 많이. 거는 네. 한 맞는데, 루시드는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은 뭐 주가 상승폭이 워낙 가파랐으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려 쓰는 금리가, 네,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고퍼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감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꾸준하게, 네, 반영이 될지는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루시드가 많이 빠졌는데 저희도 성악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같이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좀 유리할지, 루시드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전체적인 개별 종목에 저는 집중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루시드가 속해 있는 속해 있는 뭐 전기차 루시드가 섹터? 네. 나스닥에 속해 있는 걸로 네네, 아는데, 루시드. 예. 전체적인 그 지수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어느 종목이 지금만 개별적으로 힘을 특별하게 강한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체가 다 거의 다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찾기보다는 차라리 지수의 바닥을 어느 정도 단기적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느 종목만 또 꼭 이것만 지금이 많이 빠져서 들어간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와의 연동성을 반드시 좀 생각해보자는 의견이셨고, 마지막으로 올해 소외주가 내년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네, 골드만삭스 의견에도 어느 정도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좀 그거는 이제 다를 여태까지 거라고 보세요? 이제 골드만삭스 측이 이제 네. 통계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키 맞추기, 순환매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이쪽 이제 암젠이나 뭐 이쪽이 굉장히 좀 약했는데, 당연히 올해 약세 종목은 내년에 강세 종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종목 자체에 특별한 펀더먼털은 지금 문제가 없는 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안해가지고 우리 시장도 오늘 준비해볼게요.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가지표를 대기하고 있는 뉴욕 증시는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의 멘트가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퍼주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에 하락폭이 깊었다는 점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기 어제 잘 넘겼어요. 우리 시장 무난하게 넘기고 나서 지금 단계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을 꽤 안고 있는 구간입니다. CPI에 대한 긴장감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 반영하게 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금요일장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